안녕하세요. 돈시티 원빌딩 대표 신동성입니다. 사실 그동안 찾아뵙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. 열심히 살았습니다. 다른 곳 안 갔습니다. 그대로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대표로서 업무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영업에 조금 소홀했을 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계약을 실천하면서 조금 고객들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바쁘게 살았다라는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어떻게든 회사는 운영이 된다. 운영과 경영을 집중해서 한다고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거나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1년 동안 배움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더 영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 사장님, 대표님, 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소홀히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이고 나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업무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양도세에 대한 규정 변화, 개정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나 이제 다들 전문가시죠. 3, 4년 전만 해도 용도 변경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1년, 2년 누구나 다 하다 보니까 부동산 통해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요. 이제는 웬만한 건축사 수준의 용도 변경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용도 변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 구청에 건축가에 계신 분들, 용도 변경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과 얼굴을 서로 알고 인사를 할 정도까지 되시는데요. 사실 이제 또 시대가 변했습니다.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빌딩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모두 아시다시피 건물에는 용도 내에 주택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 주택이 존재하는 이 건물주들은 건물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세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죠. 하지만 용도 변경을 사시는 분들은 원했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와 또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죠. 하지만 올해 초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평가위원으로서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의도 하고 오픈도 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국토부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개정이 잘 됐습니다. 어떻게 개정됐느냐? 다시 돌아왔습니다. 계약일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서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건물들은 잔금일에 용도 변경을 근생으로 하더라도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주택으로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네,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강남의 매물들이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강남의 매물들이 쭉 쌓여 있었어요. 왜 쌓여 있었냐?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매물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용도 변경도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구입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딱 나오고 나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 이제 이 170명 정도의 직원들이 다 각각의 자기 VIP 건물주 고객들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겠죠. 대표님 드디어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. 근데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. 어떤 분은 그래? 그러면 그 취득세 부분만큼은 매수자가 이제 부담을 덜었으니 그 부분만큼은 내가 좀 가격을 올려야겠네. 그래서 취득세 부분 깎이는 만큼은 내가 좀 올릴게 라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래? 그럼 나는 용도 변경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용도 변경 해줄게. 용도 변경 해주고 가격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. 손님 잘 붙여줘. 그래도 사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. 또 반대로 오케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어.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. 이제는 주택으로 양도세 내고 내가 차라리 아예 가격 조금 더 조정해 줄 테니까 팔게 라는 크게 이런 세 가지 부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. 근데 확인을 해보니 비율이 좀 달랐어요. 결국은 가격을 좀 더 올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비율이 약 7대3 정도.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팔 의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금액이 좀 많이 정리가 되고 괜찮아진 매물들은 그 중에서도 약 30% 정도가 급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참 그래요. 뭐가 그러냐? 결국은 저희 이 부동산 시장 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? 매도인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매수자에게는 또 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바로 그렇게 30% 물건이 많아졌어? 30%만 해도 몇백 개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러면 몇백 개 중에 더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 싶다. 그래도 아직 구입 안 할래. 지금 시장이 이런데 시장이 하락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 꼭 파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 시장에서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약 6개월, 1년, 2년, 8기회에서
해서 용도 변경되고 나서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약 1, 2년 동안 못 팔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용도 변경을 하고 매각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이런 매물들이 언제 다 소진이 될지는 올해 1분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소진이 되고 나서도 또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용도 변경되는 물건들은 많아질 것이고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분기, 3분기, 4분기부터 이런 매물들이 점점 소진이 되다 보면은 가격은 다시 22년, 23년 수준으로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모두 이 설명에 대한 거는 사실 강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외 지역은 사실 이런 내용을 적용시키실 필요 없이 용도 변경하셔서 매각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용도 변경에 대한 이 안은 약 2월 초중순, 2월 중순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변경이 되다 보면은 각 기장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따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고객분들도 이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설 명절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분위기로 주택이 들어간 건물들의 매물들이 나올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